지난 4일 열린 공군 사관학교 제68기 졸업 및 임관식장. 한국형 전투기 KF-X 모형이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인 F-51D 무스탕과 나란히 전시됐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서울 ADX 2019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던 바로 그 모형이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1년 3월 공사 제49기 졸업식에서 고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F-X 2022년 초도 비행 예정. 카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건군 이래 최대 국방연구 개발 사업이다. 현재 국가정책 사업인 KF-X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KF-X 사업은 지난해 9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완료했다. CDR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상세 설계 결과를 확인하고 비용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기 제작이 가능한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CDR을 통과했다는 것은 설계한 도면대로 실제 항공기를 제작해도 된다는 뜻이다. CDR을 통과함에 따라 KF-X 사업은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시제기는 항공기가 실제로 비행하면서 완전하게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개발용 항공기다. KF-X 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제기 전방동체에 사용하는 주요 부품인 벌크헤드 가공이 시작됐다. 현재 기체 조립에 사용할 주요 부품의 제작이 진행 중이다. 주익, 전방동체와 후방동체 조립이 시작될 정도로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F-X 시제기는 총 6대를 제작하며 하반기부터 최종 조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에 최종 조립을 마친 CJ1호기를 출고하고 KF-X의 위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완성된 시제기는 2022년 상반기에 처음 하늘로 날아오를 계획이다. 그 전에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친다. KF-X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항공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KF-X는 2022년 초도 비행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반복하며 설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F-X는 개발 초기부터 독자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비행저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같은 핵심 항공 전자 장비를 국산화 개발 중이다. 아울러 무장 능력은 1단계 공대공 능력 확보, 2단계 공대제해 능력 확보로 추진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중우세 확보는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LAH는 한국군의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군의 요구 성능에 부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카이는 2015년 6월 LAH 개발에 착수했다. 2016년 8월 기본 설계, 2017년 11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2018년 12월 CJ1호기를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CJ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본격적인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했다. 2022년 말까지 LAH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중점 실시한다. 주임무 중량 상태에서 비행 속도, 상승 고도, 제자리 비행 고도 등 군의 요구도에 부합하는 성능을 입증하는 초도 시험 평가와 장착된 무장 발사 능력 입증 위주의 후속 시험 평가를 거쳐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LAH는 군의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해 설정된 군작전 운용 요구 성능에 부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공중광석 부대 엄호, 위력 수색 등이 주임무다. 후방에서 적을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컴퓨터와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무장 운용 능력을 위해서는 20mm 기관총, 70mm 로켓을 장착하고 있다. 미사일 경보장치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장착해 적미사일로부터 회피 확률을 높이고 방탄 조종석과 내탄 연료 탱크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했다. 이외에도 헬기 조종에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적용했다. 기상 악화 시 조종사가 계기를 참고해 회피할 수 있도록 계기 항법 장비와 디지털 지도를 탑재했고, 조종사가 직접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헬기 스스로 비행이 가능토록 하는 내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탑재해 비행 편의성과 생존 확률을 높였다. LAH는 이처럼 첨단 항전 장비와 1032마력급의 신형 엔진을 장착해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무장 헬기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장 능력을 갖춘 헬기로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육군의 항공 전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KF-X와 LAH는 단순히 공군과 육군의 노후 항공기를 대체하는 국산 항공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자 개발한 전투기와 무장 헬기는 자주 국방 달성과 기술 선진국 진입의 증표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이 도약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카이 관계자는 자주 국방을 통한 안보 강화와 수출 산업화로 항공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KF-X, LAH 개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전투기까지 해놓고 견눈질 KF-X 파트너인이 수상하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할 뜻을 피력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다른 나라 첨단 무기에는 또다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이 같은 행태를 놓고 인도네시아가 KF-X 대신 다른 마음을 품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하다.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360 등에 따르면 사티와휴 트랭고노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18일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의 정부 간 협정을 통해 F-35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의 수-35 플랭커 2 다목적 전투기 도입이 미루어지자 차선책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트랭고노 차관은 수-35 도입을 포기하진 않았다면서도 난관에 부딪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F-35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KF-X의 대안을 찾으려 한다라거나 다른 나라 전투기에 입질하면서 KF-X의 분담금을 깎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KF-X와 F-35는 각각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로 체급이 다르지만 F-35 도입이 현실화되면 KF-X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F-35의 대당 가격은 최소 8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한 개 대대 규모로 약 20대를 도입한다고 보면 16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2019년 한 해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이 75억 3천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20%가 넘는 액수를 F-35 도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다른 전투기 도입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매체들은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수비안토 장관이 관심을 보인 무기에는 대당 가격이 최소 1,500억 원 이상인 프랑스 닥소의 라팔 전투기 48대가 포함돼 있었다.
사실이라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사업 예산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방산업계는 이밖에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16V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35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11대를 11억 4천만 달러에 구입한다는 세부 내용까지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한국 입장이 난감해졌다. 인도네시아를 방산업계의 신남방 정책 국가로 꼽고 KEFX 사업 등에 대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과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KEFX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협의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2월 마흐푸드 MD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을 만나 KEFX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를 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단순 협상 차원에서 KEFX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건지, 우리 정부의 KEFX 사업 성공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 등 실제 의도를 알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도 플랜 B를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불협화음이 무기 도입을 둘러싼 혼선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KEFX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피력해왔다며 분담금 납부 등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이, 인니 KEFX 개발 분담금 1,320억 받아. 정부의 외교적 지원으로 인니 공동개발 정상화 KEFX 개발도 탄력받을 듯.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EFX 체계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카이는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도네시아 KE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도네시아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한 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E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말 인니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의회를 개최해 인니 PTDI사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E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카이 관계자는 공의회를 통해 상호간 신뢰 회복은 물론 KEFX 사업에 대한 인니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니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E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하고 있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이번 가스터빈 개발은 국내 23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격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KEFX는 지혜 제품 기반으로 쌍발 엔진 형상의 본체 기본 설계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F414G200 엔진을 제안한 G사를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G와 롤스로이스의 자회사인 유럽계 유로제트가 경쟁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평가에는 KF-X 체계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 관련 국내 협력 업체인 한화테크윈뿐만 아니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총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팀은 관리, 기술, 국산화, 비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일간 평가를 진행했다. GA는 4개 평가 기준에서 모두 유로제트를 앞섰다. 방사청 관계자는 카이는 G와 최종 협상을 거쳐 6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KF-X 적용을 위한 제작과 기술 지원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엔진 3단계에 걸쳐 국산화 추진. 지난 1월 시작된 KF-X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 개발비는 약 8조 원, 양산비는 약 9조 3천억 원으로 반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중 엔진은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와 기술 협력 생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개발을 추진할 경우 기술력 확보에 지나치게 오랜 시일이 소요돼 세대 교체가 장기간 지연돼 전력 공백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한 때문이다. 엔진 공급사로 선정된 GE는 시제기 6대와 예비 엔진 분량을 포함해 15기의 엔진을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 약 2,36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2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물량은 보충분 포함 260기다. 엔진 구매 비용만 4조 원이 넘는다. GE는 이번 입찰 평가에서 엔진 기술 국산화율을 60%대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GE로부터 엔진과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20에서 2021년까지 GE로부터 조립된 엔진을 직구매 방식으로 10대 도입한다. 2021년부터는 GE로부터 도입한 부품을 국내 업체가 최종 조립해 2대를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는 국내 업체가 국산화 부품을 장착해 3대에 대해 최종 조립부터 납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엔진 정비의 경우에도 한화테크윈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정비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카이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등의 엔진이 모두 GE 제품이다. KF-X의 동체 기본 설계는 2018년 마무리된다. 2019년까지 3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F-X 시제기가 제작된다. 2021년부터 시제기 6대를 출고해 4년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GE 기존 구식 엔진 지적도 업그레이드 협의회야 KF-X의